오늘은 4단원 1차 방정식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자, 1차 방정식을 배우려면 먼저 등식에 대해 배워야 됩니다. 등식은 등호를 사용해서 사용한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a x 플러스 b는 0이다 하면 이 는이 등호예요. 등호를 사용한 식이 되겠죠? 등식. 방정식은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등식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4x 플러스 1은 0이다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4x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할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지 참이 되는데 만약에 x가 2가 되면 거짓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x라는 미지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거짓이 되는 게 방정식이고요. 아까 말했죠. 미지수는 x에 대한 방정식의 문짝 x를 말합니다. 이 x요. 근데 주로 x로 쓰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y 같은 다른 문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방정식은 무엇일까요? 방정식은 어떤 식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는 4다 이런 식으로 똑같잖아요. 그쵸? 아니면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다 이런 거. 이제 어떤 식으로 해도 항상 참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방정식과 항정식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풀어봅시다. 6x, 5x 플러스 1, x는 1이죠. x가 1일 때만 참, 나머지는 거짓이니까 그럼 뭐죠? 방정식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등식을 배우는 이 등식의 성질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건지 알아봅시다. 등식에 A랑 B가 있으면 양편에 같은 수를 더하더라도 등식은 성립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등식이 있는데 같은 수를 빼도 등식은 성립해요. 그리고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 성립하는데 문제는 나눗셈입니다.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눌 때는 등식이 성립해요. 이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만약에 0이 되어버리면은 A랑 B가 같지 않고 0과 0이 되겠죠. 그래서 안 돼요.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어보면요. 자, 주어진 방정식을 x는 수의 꼴로 바꿔와 해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a는 b면 a 더하기 c는 b 더하기 c. 이거 첫 번째 거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x-6이잖아요. 여기에다 6을 없애려면 마이너스 6을 없애려면 플러스 6. 이 양변에 플러스 6. 이 첫 번째 해당한 등식의 성질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도 여기 a는 b면 a-c는 b 빼기 c가 등식의 성질이잖아요. 뺄셈의 성질은요. 그러면 이것도 3을 없애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이 같은 수를 곱하는 등식의 성질에서 보면 만약 이런 식이 있으면 7을 곱해줘서 없애줘야지 x가 나오잖아요. 이게 곱셈의 법칙.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이 5를 없애려면 나눠줘야 되잖아요. 0이 이게 나눠주는 게 5니까 나눠줄 수 있으니까 5를 나누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이 네 가지 등식의 성질 적용한 게 이런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먼저
1을 제곱하려면은 등식에 왜 A는 B면 A 빼기 C는 이렇게 양쪽 빼주면 되겠죠? 보세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에 마이너스 1에 빼준다. 그럼 이게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3. 자, 3분의 1x가 있죠? 자, 이번엔 또 어떤 등식 성질에 적용해줘야 될까요? 네, 3을 곱해준다. 그러면 정답은 x는 마이너스 9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2항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2항은 앞에서 배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느 한 변에 있는 항을 그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다른 변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3x 플러스 2는 5라면요. 이 2를 옮기면 부호가 바뀌어요. 마이너스 2로. 이게 2항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요. 1차 방정식은 뭐냐면 x에 대한 1차식은 0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ax 플러스 b는 0이고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5x는 2x 플러스 3이다 하면 이 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때요? 5x 이렇게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x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3x 마이너스 3은 0이다. A에 3이라고 B는 마이너스 3. 이겠죠? 그래서 X에 대한 1차식 0이므로 1차 방정식에 해당한다. 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세요. 네. 다음 보고 1차 방정식인 것은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거는 3은 3. X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차 방정식 아니고 이건 항등식이고요. 그리고 X는 0이다. 이건 맞아요. 그리고 자, 이거는 자, x 마이너스 4가 0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2차식이 아니에요. 이걸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옮기면은 마이너스 2x는 0. x는 0이다.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하면 4x 마이너스 8 4x 마이너스 4 하면 4x가 없어지고 이것도 안 돼요. 이건 어때요? x는 1. 맞죠? 왜냐면 1차 방정식의 형식이 ax 플러스 b는 0이고 이 a만 0이 아니면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1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항과 등식의 성질을 통해서 1차 방정식의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시가 있죠? 3x-4는 x-5라는 식이 있어요. x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4만 양변에 더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마이너스 3을 이항을 하면 플러스 3 되죠? 그러면 플러스 3은 마이너스 5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가 되고 x를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2x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숫자 뒤에 갈로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활용하시고 나머지는 이항하고 양변을 정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복잡한 일자 방정식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개수에 이런 소수가 있을 경우나 아니면 이런 분수가 있는 경우에요. 어떻게 하냐면 소수는 이제 양변에 10이나 100, 1000 이렇게 적당한 수를 곱하면 정수로 바뀌어지거든요. 그럼 2에다가 10을 곱하면 2로 바뀌잖아요. 10, 10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항하고 양변 정리하면 쉬워져요. 그리고 이 분수인 경우에는 분모, 양변의 분모의 최소 분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5분의 1 있고 3분의 1 있으면 두 수의 최소 분배수는 15니까 15를 곱하면 3x 마이너스 15는 5x. 그래서 나머지는 이항하고 양변 정리하면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일자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소수가 보이죠? 소수가 보이면 어떻게 적정한 수를 곱해요?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양변에 10을 곱하면 40, 0.2 x 플러스는 3, 4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칼로고 있는 것마다 분배 법칙으로 푼다. 그러면 0.8, 0.2, 8이네요. 8x 플러스 40, 10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다. 그러면 양변을 정리해 줄까요? 이항을 하면 14x, 이항을 하면 40 빼기 12는 얼마다? 8, 3, 2, 28이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두 일자 방정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입니다.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x를 구하면 이 x에 대입을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해봅시다. 올라와 있는 건 분배 법칙으로 하면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5다. 그러면 2x는 자 마이너스로 이항하면은 플러스 5는 10 x는 5인데 이 5를 여기다 대입하면 5a 플러스 r은 13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3, 8 플러스 5a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5a가 하면 a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을 때까지 배웠는데 이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먼저 미지수를 정하고요. 그러니까 문제 뜻을 파고 구하려는 것을 x로 구하고요. 방정식을 세우고 조건에 맞게 그 조건에 맞게 방정식 세우면 답을 풀어서 답을 구하고 그 답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수의 5배 x를 빼면 어떤 수보다 7만큼 같다는 수를 구하셔야죠.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구할 게 어떤 수니까 어떤 수를 미지수 x로 하고요. 미지수 이 시가 방정식 구할 때 x를 구하려는 하면 x의 5배니까 5x에 1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수가 x라면 x보다 7만큼 클 때 어떤 수를 구하시오 있죠.
그래서 이걸 양변 정리하면은 x로 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문제 2-2입니다. 연속한 도수합이 44일 때 두 홀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홀수예요. 구하려는 건. 조건은 뭐죠? 연속한 도수의 그러면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홀수가 미지수니까요. 홀수 하나가 처음에 x고 x 플러스 1을 하면 짝수가 되니까 그 다음 건 x 플러스 2가 돼야겠죠? 1 더해서 1에 넣어보면 1, 1 더하기 4, 2는 3, 1, 3 연속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연속하는 두 홀수의 합이 44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라는 소리니까 2x 플러스 2는 44예요. 이 항에서 계산을 하면요. 42, 2x예요. 1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x는 21. 네, 첫 번째 홀수는 21이고 대건 1을 더하면 23. 이렇게 두 홀수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3-1번 문제입니다. 12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어요. 자, 12자리 수고 두 자리 자연수 이 수의 12자리 숫자와 1의 자릿수를 바꾼 수는 18만큼 클 때 점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 점수의 1의 자리 숫자를 x를 할 때의 표를 완성하라고 했죠. 자, 점수는 어떨까요? 점수는 12자리고 오니까 5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러면 50이 되고 점수는 1의 자리 숫자가 x래요. 그러면 수는 50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두 12자리에 1을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x 곱하기 10 그러면 10x고 10의 숫자가 이거 원래 5였으니까 여기로 5를 바꿔주면 10x 플러스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일자 방정식의 활용 기본대 시간으로 거리 속력 시간 문제에 대해 배워봅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이제 거속심을 알면은 옮기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기억을 못하면 이 그림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나머지는 이제 시간을 구하려면은 속력분의 거리. 네. 그리고 시간을 구하려면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근데 종종 문제마다 보면 단위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시속 킬로미터면은 시간 킬로미터로 하지만 분속으로 할 때는 이제 분, 미터, 초속은 초, 미터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나중에 하다 문제 풀면 감잡을 걸치고 그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1번입니다. 12사급까지 시속 4km로 걸어가면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 30분 더 걸린다고 합니다. 자, 집에서 끝까지 거리를 구하려고 할 때 우리가 거리는 이거예요. 거리. 거리가 미지수 x가 되겠죠? 여기 맞죠? 다음 물음이 답하시옵니다. 그러면 우리 걸어갈 때 시간 어떻게 구해야 되죠? 거, 속, 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그럼 대입하면 거리는 xkm, 속력은 4, 시간은 네모다. 이행하면 4분의 1x가 되겠고요. 지금 집에서 학교까지 똑같은 거리를 계산해 자전거로 갈 자전거 타고 가면 x 하면 x의 시속 12km다. 그러면 똑같이 15분의 1
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에서 걸어간 시간 빼기 자전거를 타고 간 시간이 30분임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우고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아까 걸어간 시간이 얼마라고 했죠? 이제 걸어가시는 4분의 1 x 자전거 타고 간 시간이 15분의 1x고요. 30분 걸렸잖아요. 한 시간이 몇 분이죠? 60분. 전체 60분 분에 30분 더 걸린 거예요. 그러면 난 없애면 이렇게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4분의 1x 마이너스 10분의 1x는 2분의 1이라는 방정식이 세워졌죠. 그러면 아까 x가 거리였어요. 그쵸? 거리를 구해야 돼요. 구해봅시다. 4 마이너스 12 2 분모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요. 4, 12, 2 있죠? 2는 4, 2, 6, 12, 1, 2, 1, 3, 1.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다? 12, 그쵸? 그럼 12분의 3x 마이너스 12분의 1x 12분의 6. 그럼 어떻게 되죠? 3 빼기 1은 2. 12분의 2는 12분의 6. 그러면 정답의 x는 얼마죠? 3. 3km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미연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시속 4km 걸어갈 때보다 시속 6km 일찍 뛰어갈 때 15분 일찍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미연의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를 구하시오이죠. 아까 빼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표로 그려놓으면 편합니다. 여기 거리, 속력, 시간을 구하는 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 처음에는 걸어가는 거가 나오고 뒤에는 뛰어가는 거 나오죠. 자, 지금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똑같습니다. x 맞죠? 속도가 다르죠. 걸었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된다고 했죠? 시속 4km, 시속 4km. 뛰는 거냐? 6km다. 근데 그러면 거리가 이제 걸었을 때 시간 어떻게 될까요? 네, 4분의 1x 이것도 6분의 1x가 되겠죠. 근데 어, 뛰어갈 때가 15분 일찍 도착한대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걸었을 때가 더 느리니까 4분의 1x 더 걸리니까요. 4분의 1x 마이너스 6분의 1x는 전체 이게 15분 일찍이니까 전체 몇 분이죠? 1시간에 60분. 60분분에 15분 일찍 도착. 그쵸? 그럼 어떻게 되죠? 3, 5, 3, 20, 4분의 1. 그쵸? 그러면 4하고 6의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될까요? 2는 2, 3은 6, 12가 되겠죠? 그러면 12를 곱해줍시다. 12를 곱하면 전체적으로 3x 마이너스 2x
x는 뭐죠? 3. 3이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은지와 현우는 1000m 떨어지는 두 지점 A, B에서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자, A와 B 지점이 있고 총 1000m 떨어져 있네요. 자, 근데 이제 동시에 마주보고 출발했다, 그쵸? 자, 은씨는 눈 속으로 보고 은지, 자, 현우는 분속 120m로 네, 걸었다고 해요.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난지 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 표를 먼저 완성해 보는 거예요.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C가 가면 80X가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도 몇 분 후에 만나는지 모르니까 이것도 X. 그러면 거리는 120X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은지가 걸어간 거리가 아까 80X, 현우가 120X, 80, 현우가 120, X는 1000m임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러면 200, X는 1000m죠. 그러면 X는 5잖아요. 1번입니다. 수윤이네 집과 유민의 집은 3.6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각자 집에서 동시에 출발해서 수연이는 분속 80km, km 오타입니다. 유민이는 분속 70m의 속력으로 마주보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지 구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몇 분 후에 만나는가? 처음으로 만나는 시간이 얼마인지 시간이 미지수예요. 이 미지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야겠죠? 우리 표를 만들어 봅시다. 수연이 하고 유민이 자 그러면 이제 거리, 속력,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연이가 이제 출발할 때 시간, 수연이가 이제 출발해서 이제 갈 때 시간이 X, 유민이도 이제 걸어가서 걸린 시간이 X, 예, 몰라요. 근데, 속력은 얼마죠? 수연이는 분속 80, 유민이는 분속 70이에요. 그러면 거리는 마다 속력 곱하기 시간 80x
유미도 70x. 각자 이렇게 마주보고 오는데 거리가 각자 거리를 합치면은 이제 거리가 날 거잖아요. 80x 플러스 70x는 36km라는데 여기서 우리는 분속이니까 이제 분속은교가 이렇잖아요. 그럼 이거 천단위로 고쳐주려면요. 3600m로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1km에 1000m니까 3.6 곱하기 1000을 하면 3600m거든요.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0, 5, 150x에 3600이에요. 그러면 계산하면 자 15에 360 얼마죠? 24. 24분 후에 만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문제 3번입니다. 정은이가 출발한 지 30분 후에 상현이가 정은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정은이는 분속 60m의 속력으로 걷고 상현이는 자전거를 타고 분속 160m 속력으로 따라갈 때 정은이가 출발하니 몇 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나는지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답해 봅시다. 정은이가 출발한 X분 후에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할 때 만날 때까지 정은이가 간 거리와 자, 이런 경우에는 잘 봐야 되는 게 정은이가 출발한 X분 후에 만나는 거거든요. 자, 표를 정리해 봅시다. 자, 보면 정은이 그리고 상현이가 있죠. 거리, 속력, 하기, 시간이 있어요. 보면요. 정은이가 X분 후에 두 사람을 냈거든요. 근데 상현이가 정을 따라 30분을 나섰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상현이가 30분 느리기 때문에 X-30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정은이는 분속 60이에요. 상현이는 자전거 타고 분속 160m의 속력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60x. 상현이는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탄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160에 x-30이 되겠죠? 그러면 표는 정리되고 자, 정원이가 간 거리랑 상현이가 간 거리가 같음을 방정식에 세우라면 60x는 160 x-30이에요. 이게 방정식이고 몇 분 후에 만나는지 보려면 x가 시간이니까 이걸 풀면 돼요. 그러면 60 x는 160x 4800 그러면 이해하고 하면 정답은 48. 48분 후에 만나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4번입니다. 어떤 일로 만성한데 형은 4일, 동생은 8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이 일을 형이 하루 동안 한 다음에
동생과 같이 일하며 남은 일을 끝냈을 때 형제와 함께 일한 날이 며칠인지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전체 일량이 1이라고 할 때 형과 동생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거는요. 자,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양은 이제 예,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양, 자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하루에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요. 전체 일하는 일이었죠. 1 나누기 한 사람이 일하는데 일하고 끝내는 때 일하고 끝나는데 걸리는 날수를 알 수 있어요. 다시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양은 전체 나누기 한 사람이 일하고 끝나는데 걸리는 날수 아시겠죠? 보세요. 한번 봅시다. 형의 일의 양은요. 전체 1 나누기 형이 형이 전체 일을 걸리는 날이 얼마나 걸려요? 4일이죠. 형이 한 번에 끝내는 날은 4일. 동생은 전체 일의 양 중에 이제 전체 일을 끝내려면 걸리는 날이 8일 걸린대요. 이게 각각 형제들이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면 형제가 함께 일한 날을 X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방정식을 세우냐? 이 일을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일을 형이 하루 동안 한다음. 먼저 형이 하루 동안 했으니까 하루 동안 한 일의 양은 4분의 1이고 형이 하루 동안 한 다음에 동생과 같이 일하면서 남은 일을 끝냈어요. 그러면 형이 동생과 형이 일하긴 일하는데 같이 함께 일한 양이 동생 함께 일한 날이 X이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8분의 1 하루 일한 양이지만 같이 일한 날은 X다. 이렇게 곱해서 전체 일한 양은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함께 일한 날이 며칠이 나와요. 계산하려면은 최소 공부수를 곱해주면 8. 그러면 2x 죄송해요. x 2x 8 그러면 3x는 6 그럼 x는 2 함께 일한 날이 2일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상품의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후에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하여 팔면 100원의 이익이 생긴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을 보고 하시죠. 자,
상품의 원가를 X라고 해서 정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원가가 여기 X예요. 전체 원가가 X면 30% 이익을 붙인다면 전체 0.3 X 한 다음에 그 다음 정가가 구해져요. 그러면 1.3x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원가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둘 게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은 게요. 정가는요,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판매가는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뺀 거, 그리고 이익은요, 판매가에서 원가를,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걸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정가는 뭐다? 원가 플러스 이익. 판매가는 정가에서 할인 금액을 뺀 거. 이익은 뭐다? 판매가에서 원래 가격을 뺀 거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해봅시다. 우리 정가가 1.3x를 했고요. 지금 문제 보면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하면 100원의 이익이 생긴댔어요. 이 말이 즉슨 정가가 1.3x면 할인 금액 500원을 빼면 판매가가 나와요. 그리고 근데 이 이 판매가의 원가를 우리가 모르고 있고 이익은 아까 100원의 이익이 난다 했어요. 그럼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소수가 있으면 적정한 수를 곱해라 했죠. 그러면 13x 마이너스 5000 그리고 10x 1000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시선 빼기 10은 3x 옮기면 6000이고 그러면 정답은 2000원이 원가가 되겠네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어떤 상품의 원가에 4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가 상품이 팔리지 않아 600원에 팔았더니 300원의 이익이 생겼답니다. 이 상품의 원가를 구하세요 하죠. 우리는 지금 원가가 뭔지 몰라서 X로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 의해서 4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댔잖아요. 그러면 정가는 어떻게 되죠? 죄송해요. 정가는 네, 원가에서 0.4 x를 더하면 어쩌죠? 1.4x잖아요. 근데 상품이
달리지 않아서 600원을 할인 일단 했댔죠. 그러면 판매가는 어떻게 되죠? 판매가는 정가에서 마이너스 600원을 했죠. 근데 300원이 이익이 생겼어요. 판매가는 아까 1.4x 마이너스 600에서 이익을, 그러니까 원가를 빼야지 이익이 난댔죠? 근데 하면 소수가 있으면 소수 곱하면 10을 곱하면 14x 마이너스 6000 10x 3000 하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4 빼기 10은 4x 9000 그럼 4 나누기 9000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4, 2, 8, 10, 2, 8, 2, 0, 2250원이 원가가 되겠네요. 9번 문제입니다. 동생이 집에서 출발하는 10분 후에 동생이 같은 길을 따라 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동생은 분속 80m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분속 120m 속력을 달릴 때 형이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지 몇 분에 동생을 만나는지 구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시간이 미지수라는 거예요. 그럼 동생하고 형이 있어요. 거리, 속력,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난 X면 자 10분 후에 형이 같은 길 따라갔으니까 동생이 10분 더 일찍 갔죠 하면 X 플러스 10을 하면 되고요. 동생은 80m 속력을 걷고 있고 형은 120m래요. 그러면 동생이 이제 걷는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80 곱하기 x 플러스 10이 되겠고 형은 120x가 되겠죠? 둘 다 걷는 길은 같아요. 하면 옮기면 80 x 플러스 10은 120x다. 식을 만들 수 있고요. 계산하면 80 x 더하기 800 120x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항하면 얼마죠? 40x에 800 그럼 40x에 800은 하면 x는 얼마죠? 20 네, 형은 20분 후에 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수학제 신학 기목에 있는 다음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다음을 읽고 좋은 말은 달리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두어 마리 잡을 수 있는지 구하시오 하죠. 좋은 말은 하루에 240리를 달리고 하루에 240리, 두어 말은 하루에 150리를 달린다. 두어 말이 11일 만에 달렸을 때 좋은 말은 달리기 시합한 지 며칠 만에 두어 말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좋은 말이
며칠 만에 가는 가서 이 시간, 좋은 말의 시간이 x네요. 그럼 보면 좋은 말하고 준한 말, 속, 시입니다. 좋은 말에 우리 시간을 모릅니다. 며칠 만에 간지. 근데 준한 말에 10일 먼저 왔어요. 그쵸? 근데 문제에서 보면 좋은 말은 하루에 240m 했던 말은 240 하루에 1일, 하루에 1일 240리 이 뜻이거든요. 속력이에요. 그래서 240리 여기도 150리를 간대요. 그러면 이 좋은 말에 달린 거리는 240 x고 준한 말은 150 x 플러스 10이에요. 그러면 이 거리를 계산해 봅시다. 따라잡는다 했으니 거리 같겠죠? 240 스에 150 분배법지 150x에 150 곱하기 11을 하면 0, 0, 1은 3, 0, 5, 1, 1800 이고 자, 이항하면 90x에 1800 나오면 없애고 S고 그러면 X는 21만 조만 21만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점 주인이 가방의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습니다. 원가에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분배를 했다. 할인 기간에 2,000원을 할인해서 발행했더니 한 개당 700원이 이익이 7,00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이 가방의 원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원가 지금 모르는 X로 하고요. 자, 원가에 0.3 X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가에 2,000원을 깎아서 판매를 했대요. 그러면 이 판매한 금액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 생기겠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0.3x에 9,000원. 자, 10을 곱하면 9, 하나, 둘, 셋, 넷. 자, 나누면 3만 원이 원가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상식 ax 빼기 1은 x 플러스 b 플러스 2x가 모든 x에 대해 상승참일 때 a 플러스 b 값은 납니다. 나는 a와 b는 상수래요.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이거는 모릅니다. 그쵸? 그대로 적어주고 x와 플러스 2x 더하면 3x 플러스 b래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와 같으려고 하면은 a는 3이 되겠고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러면은
2개 더하면 뭐다? 2가 되겠죠. 자, 13번입니다. 형과 동생이 집에서 도서관까지 출발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집에서 동시에 출발했대요. 집에 도서관까지. 근데 형은 시속 15km로 가고 동생은 시속 10km로 갔더니 형이 동생보다 50분 먼저 도착했대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거리가 X. 그럼 보세요. 형, 동생. 그쵸? 거리, 속력, 시간이 있어요. 보면 형 지금 형은 시속 5km, 15km, 동생은 10km 하고요. 지금 우리가 가고 싶은 거리인데 거리는 둘 다 뭐 같은 거리예요. 그러면 시간 구하려면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어떻게?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이고요. 지금 보면은 동생이 시속 10km고 늦잖아요. 가면 느린 데에서 가랑 발표해요. 10분의 x, 15분의 x. 자, 2개 뺐는데 형이 50분 먼저니까 1시간에 1시간 중 60분이니까 이게 시속 15km면은 이거는 이제 바꿔줘야 돼요. 네. 60분에 50, 1시간 60분, 60분에 50. 없애면 6분의 5고요. 분모가 이걸 통일시키려면은 제곱분배수 곱해야 되니까 30을 곱하면 3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30을 곱하면 5, 25. 그래서 거리는 25km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6번입니다. x에 대한 일제 번호식2 7 마이너스 3x는 a의 해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a가 그럼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풀어봅시다. 14 마이너스 6x는 a고 a는 이런 조건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14가 되면 0이니까 안 되고 마이너스 15도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숫자를 넣어봅시다. x를 만약에 1을 하면 a가 얼마나 될까요? 8이 되겠죠? 그럼 x가 1일 때는요. 6이 12, 14 빼기 12는 2가 돼요. 근데 3을 넣으면 마이너스 18이니까 안 돼요. 그래서 a 전수가 되는 a의 값이 8하고 2니까 합을 하면 10이 될 거예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를 5c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xcm만큼 줄였더니 넓이가 112cm, 112cm, 제곱센치인 직사각형이 되었대요. x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11 빼기 x가 되겠죠? 그러면 11 빼기 x에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예요? 16이죠? 이 직사각형 넓이가 110이래요. 그러면 한번 나눠봅시다. 풀어봅시다. 16 곱하기 11은 얼마죠? 16, 16, 176 마이너스 16x
112.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176, 111을 하면은 64. 그러면 자, 분량 가봐야겠네요. 4, 2, 4, 6. x는 4가 되겠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어느 마트에서 지민이와 예리가 다음 그림과 같이 기술 달리해서 자두와 바나나를 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지불한 금액이 같을 때요. 자두 한 개의 가격과 바나나의 가격 중 어느 것이 더 비싼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민이부터 우리 자두 값을 x로 하고요. 바나나 값을 y로 해요. 그럼 지민이부터 해봅시다. 자두 몇 개? 7개. 한 개의 가격은 x 플러스 바나나는 3개 있고 바나나 가격은 y라 해요. 근데 그리고 예리 가격은 자두가 4개에 한 개 가격이 s. 자, 바나나는 5개고 한 개 가격은 y. 근데 둘이 지불한 금액이 같으면 이렇죠. 그러면 같은 것 동류한끼리 모으면 3x는 2y, x는 3분의 2y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바나나 300개면 자두는 얼마나 할까요? 자두 한 개 가격은 300, 200원이겠죠? 그럼 결국 어느 게 더 비싸요? 바나나가 더 비싸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디오판토스의 묘비에 적힌 글입니다. 디오판토스가 몇 세까지 살았는지 구해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여 이 비석 밑에는 디오판토스가 잠들어 있어. 그는 일생에 6분의 1은 소년이었고 몇 세까지 살았냐 한 거잖아요. 그러면 몇 세? 이제 나이를 x로 하고요. 전체 산 나이를 x라고 해요. 근데 소년 나이는 전체 일생의 6분의 1이 소년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분의 1은 청년이었다고 하네요. 전체 일생의 12분의 1. 그리고 그 일생의 7분의 1을 혼자 살다가 결혼한 지 5년 후에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5년 후에. 그리고 그의 아들은 아버지 생에 2분의 1만큼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일단 아버지 생이 아까 전체 생 X였고 2분의 1만큼 살다가 죽었다고 하고 자, 죽은 지 4년 후에 그의 생을 마쳤다고 해요. 그러면 자, 디오판토스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더하고 또 이렇게 더해요. 그리고 자, 그의 아들은 아버지 생에 2분의 1만큼 살다가 죽었다 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더해요. 그래서 전체를 더하면 아버지의 죽은 나이가 되겠죠? 그럼 더해봅시다. 6분의 1 x 더하기 12분의 1 x
7분의 1 x 플러스 5 2분의 1 x 플러스 4는 아버지의 죽은 날에 몇 살까지가 죽은 날이겠죠? x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주세요. 근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최소 분모를 구합시다. 6, 12, 7, 2. 2, 3은 6, 2, 6, 12, 7, 1, 3, 1, 2, 7, 1, 3은 6, 6이 12 곱하기 7은 84. 자, 그럼 84를 다 곱해줍시다. 전체적으로 곱하기. 그럼 어떻게? 자, 84 나누기 6은 6, 1은 6, 24, 44. 그러면은 84를 곱하면 14, x에 84니까 7, x, 그 다음에 7에 나누기 84는 얼마? 7은 7, 14, 12, x, 그 다음에 84, 그 다음에 84 곱하기 5는 0이 40, 420, 그 다음에 840 나누기 2는 840에 84 나누기 2는 42, 그리고 42x, 그 다음에 아까 84 곱하기 4는 6, 1은 16, 32, 336, 은 84x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자, 14 더하기 7은 21, 21 더하기 33, 33 더하기 는 75, 그 다음에 75x에 어떻게 정리하죠? 없애고, 그 다음에 420 더하기 336을 하면요. 어떻게? 잘 안 보이시죠? 6, 5, 7 그리고 84x 이렇게 하고요. 자, 이항하면 어떻게 될까요? 9x가 되겠죠. 7을 그대로 그러면 756 나누기 9는 얼마일까요? 9, 8, 72, 36, 4. 그러면 디오판 토시는 84세에 돌아가신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정면체 모양의 블록으로 만든 이 모양 한 개와 자, 그걸로 디귿 모형 X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사용된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의 총 개수가 124일 때 x의 값을 구하세요 입니다. 자, x의 값. 자, 구해볼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당황하실 수도 있지만 잘 보세요. 자, 이 모양은 블록이 몇 개로 구성됐어요? 4개죠? 네, 4개. 거기에
자, 거꾸로 디귿 모양은 몇 개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세트 여섯이죠. 근데 전체 이게 다 합친 게 몇 세트? 블록 여섯 개 한 세트라면 X 세트. 그걸 다 더한 게, 앞에 걸 다 더한 게 124개가 있대요. 정리문제 블록 총 개수가 124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120, 6x, 그러면 x는 몇 개? 20개라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이 오르면 5, x를 구하세요입니다. A씨가 B씨면 A는 B일까요? 인데요. 만약에 A랑 B가 뭐 이렇게 8인데 C만 똑같이 뭐 0으로 돼버린다 칩시다. 그럼 결과값은 0으로 나오긴 한데 이 A랑 B가 같나요? 틀리죠. 그래서 X예요. 자, 오늘 너무 오랫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 단원이 좀 유독 힘이 듭니다. 하지만 실생활에 많이 활용되는 과목이기도 해요. 옷을 사러 갈 때라든지 어디 이제 여행 갈 때, 거리 계산할 때, 시간 계산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오타가 났는데 1차 방정식이 아니고 마지막 단원인 오, 오다는 좌표 평면과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